집중 시세 포착입니다. 계좌 살릴 수 있는 그 답은 종목에 있는 거겠죠?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최근 두 분께서 주신 종목이 화끈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종목 AS부터 해볼까 합니다. 먼저 김재경 위원님, 그 테크윙을 딱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는데요.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이 그러고 나서 다 좋았어요. 테크윙은 한 주 만에 수익률 12%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모두의 이런 같은 장세에서는 짧게 끊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끊어갈까요? 아니, 이건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끊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했듯이 전 세계 1등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공정에 대한 그런 기계를 좀 납품한 회사인데, 일단은 이제 하반기에 이 종목이 그런 부품들, 기계가 아무래도 많이 판매가 됐으면은 당연히 기계에 대해서 보수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품들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즌이 이제 하반기에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저도 원래 좀 안 좋은 장면 좀 짧게 끊고 싶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 좀 더 길게 갖고 가세요. 왜냐면은 지금 전에 차트 보시면은 4월 22일 날 29,150원 구간 있잖아요. 저점. 그 고점이죠. 고점 부분인데 전 이 구간을 당연히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구간도 전 저평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지금 매수해서 수익 나신 분들은요,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어차피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하반기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아마 그때 이 김재경 어드바이저가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지 아실 겁니다, 아마. 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제발 가만히 있어주세요. 제발. 끊어갈 종목이 있고 들고 갈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 지금 단기적으로 요 며칠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보유 의견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새롭게 담아볼 만한 종목 바로 공개해 주세요. 자, 오늘 새롭게 담아갈 종목을 또 뭘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제가 오마이스탁에서 드린 종목들이 생각보다 수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기대가 또 클 것 같아서 종목 이번에 뭘 할까, 그래서 최대한 손실 구간 좀 적게 해보자,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다 보니까 오늘 종목은 한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진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 일단은 한진 같은 경우에는 PBR이 0.54밖에 안 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일단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당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물려있더라도 적금처럼 배당 수익률을 받으면서 이자 소득처럼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주식처를 하지만 주식처의 본질은 배당 소득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물려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27% 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국민연금도 갖고 있습니다. 6%나 국민연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뭘 하는 기업이냐? 자,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택배 사업을 무려 45.8 정도로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연아라는 그런 분이 한진칼 주식을 21만 주 매도를 했는데, 요거는 상속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진이 또 모바일 게임 택배왕 아일랜드라는 게임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익이 나게 되면은 택배 기사들에 대한 근로 환경을 좀 개선한다고 또 하니까 요것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대전에 물류 메가 허브를 또 건립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전이 한국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류 허브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도 이렇게 뚫려 있는 지역으로 지금 허브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물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점이 많이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진이 또 골프 택배 또 이용 서비스에 대한 걸 또 인상했습니다. 또 소비자 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이걸 인상했다는 거는 또 실적에 또 가미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진하고 HMM이 손잡고 디 얼라이언스라는 이제 회사와 또 이제 항만에 대한 또 큰 유치를 또한 했거든요. 그래서 3대 해운 동맹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항만에 대한 것도 또 수익이 택배 말고도 또 크게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오늘 갖고 온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뭐냐면은 주주의 제휴 가치를 위해서 주가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자사주를 좀 매입해서 주가의 좀 가치를 좀 올리는 그런 행태인데, 한진이 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9월 1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 물량이
42,000원 기준으로 47만 종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매수한 게 지금 12만 6천 주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75% 정도, 이제 4분의 1 정도 매수했으니까 4분의 3 정도 더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구간이 현재 지금 나왔다면은 PBR이 0.5에 자사주 매입.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이 종목을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갖고 계신다면은 자사주 매입 이슈, 그리고 위에 이제 택배회사의 이슈, 그다음에 메가 허브,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다 이슈들이 통틀어서 지금 저점 구간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 전략은요, 손절매는 36,000원 드릴게요. 이게 원래 사실 손절매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손절매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36,000원 손절매 드리고요. 목표가는 45,000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굉장히 포인트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적금 든다 생각하고 볼만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물류 쪽 요즘 워낙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단 45,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한진으로 또 AS 하게 될까 한번 기대를 갖고 흐름 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받아볼까요? 그 유라위원께서는 더존비 지원을 딱 월요일에 말씀 주셨거든요. 몇 거래일 안 됐는데 그날이 정말 차트 보시면 저점이었네요. 수익률 10%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AS 먼저 해볼게요. 네. 그래서 더존비 지원 같은 경우는 우선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10% 급등하는 이제 수익률을 안겨드리려고 드렸다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지 조금 고민이 깊어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불안한 마음보다는 조금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더존비 지원을 선택을 했던 부분이고요. 조금 더 긴 흐름으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95,000원 부분까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장주들, 더존비 지원도 이제 IT 관련 성장주에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반등 없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게 낙폭과대된 종목 중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지금 관점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존 비즈원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말씀드린 대로 26분기 연속해서 계속 매출액, 영업이익 상승 기조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업 내용 자체가 이제 4차 산업의 필수적인 ERP 사업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 흐름으로 조금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다. 편안하게 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유 의견 더존 비즈온도 챙겨드리고요. 자, 새롭게 볼만한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종목명은 아모텍입니다. 아모텍, MLCC 관련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죠. 그런 MLCC를 양산을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또 국민연금이 9.7%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MLCC 양산을 시작하고 그 관련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이 MLCC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제 대기업인 삼성전기, 그다음에 중견기업인 삼화콘덴서, 그리고 우리 아모텍이 그에 이은 세 번째 기업이고요. 이제 MLCC에 대해서 잠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MLCC는 이제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좀 흐르게 내보내는 댐의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원활하게 조금 작동하기 위한 필수 부품이고요. 고부가 가치 상품입니다.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요. 아모텍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3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전기차가 조금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그리고 4차 산업으로 접어들면서 제품당 사용되는 이 MLCC의 수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아모텍의 기존 사업인 전자제품 모터, 또 이런 안테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모바일 업황이 아무래도 조금 악화되는 부분이 겹치면서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보다 조금 살짝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점 대비 계속해서 조금 하락을 면치는 못했지만
이제 낮아진 시장의 기대를 조금 반증하는 듯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하락폭은 조금 미미한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MLCC 양산이 상반기에 시작되고 하반기부터 매출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굉장히 실적 개선이 가파를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반발성 매수세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또 반도체라던가 이런 성장주들의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아모텍 역시 함께 좀 수급 개선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방향성이 없고 성장주들이 다 같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강한 재료나 테마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럴 때 싼 주식들을 조금 매수하시고 긴 관점으로 여유를 가지고 시장의 순환매를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모텍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가부터 한 3만 원까지 매수 타점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7,500원 드리고 목표가는 32,500원 드리겠습니다. 예.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MLCC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휴대폰은 사실 MLCC 몇백 개가 들어가고 많으면 1000개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전기차에는 10,000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포인트로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MLCC 관련주 아모텍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화면으로 자세한 내용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예, 막판 전략 체크해 볼까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 마무리를 잘 해놔야 또 주말에 편히 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경 위원님, 네. 마무리 전략 주실까요? 자, 일단 요즘 같이 좀 이제 등락폭이 좀 심한 시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략 없이 추가 매수를 하는 건데요. 최소한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고 앞으로 이슈가 뭔지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턱대고 그냥 2, 3% 물려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그 종목이 이제 손실만 줄인 다음에 빨리 반등해서 수익 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전략 속에서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한 종목이 손실을 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하기 직전에 손실만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섹터에 관련이 되어 있고 앞으로의 그런 시장 전망 속에서 과연 이 종목의 성장세나 아니면 수급에 몰릴 수 있는지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전에 한 템포 물러나서 한 번 더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을 바라보고 그다음 매수 전략들을 매수하시는 전략을 한번 취하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매수할 때는 조금 더 천천히 할 걸 늘 후회하고 매도할 때는 좀 빨리 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템포 쉬면서 시장 바라보고 차분히 보자 이런 관점에서 김재경 위원께서 마무리 전략 주셨습니다. 일단 양시장 지수 자체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 포지션 잡으면서 지수는 괜찮은데 이제 종목별 대응이 까다로워 보이긴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요 660개 종목이 떨어지고 있고 200개 정도 종목만 오르고 있거든요. 이어지는 빨간 상승의 맛을 통해서 안전벨트 딱 매시고 좋은 전략 세워가셔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 유라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